통장에 3억이 있는데 매일 불안에 떠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금 80만 원으로 사는데 웃음이 끊이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나이가 들면 돈 걱정이 앞섭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나?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새벽녘에 문득 찾아와 잠을 깨웁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나보다 넉넉해 보이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차를 타고 자주 여행을 다니고 자식들에게 용돈도 두둑이 쥐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괜히 마음 한구석이 쓸쓸해집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입니다. 분명 돈이 많아 보이는데 늘 불안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이면 통장 앱을 몇 번이고 열었다 닫습니다. 자식들과는 돈 문제로 얼굴을 붉히고 오래된 친구도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반면 특별히 가진 것 없어 보이는데 묘하게 평온한 사람도 있습니다. 작은 집에 살고 대단한 저축도 없는 것 같은데 얼굴에 그늘이 없습니다. 오늘은 그 사람들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돈이 없어도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 그들이 무엇을 내려놓았고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노후 산책이 처음이시라면 다음 산책도 함께 하시도록 구독으로 남겨두셔도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더 가져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젊어서는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 중년에는 자식 뒷바라지, 노후 자금. 그렇게 달리고 달려 여기까지 왔는데 막상 노년에 접어드니 불안은 줄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믿음이라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일할 수 있는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손에 쥔 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더욱 움켜쥐게 됩니다. 물론 현실을 모른 척할 수는 없습니다. 굶지 않을 정도의 밥값, 비바람 피할 방 한 칸, 겨울에 난방을 틀 수 있는 돈, 아플 때 병원에 갈 수 있는 약값. 이 선이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선을 넘어서면 돈의 양과 행복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의 불안은 돈의 양보다 통제감에서 오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느냐? 내가 내 하루를 내 방식대로 살 수 있느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 돈에 끌려다니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돈이 넉넉하지 않아도 내 삶의 주인이 나라면 마음은 가볍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행복한 노년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 자리에 도달한 걸까요? 경기도 일산에 사는 박종호 씨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종호 씨는 올해 76입니다. 평생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다 10년 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쳐 한 달에 80만 원 남짓. 아파트는 없고 작은 빌라 월세에 삽니다. 그런데 종호 씨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저 양반은 참 편안해 보여. 70 무렵 종호 씨도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함께 일하던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서 번듯한 집에 사는 것을 보고 한동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고 괜히 아내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누가 뭘 샀다, 누가 어디 갔다 하는 이야기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친구가 잘 산다고 내가 못 사는 건 아닌데, 저 친구 재산이 내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왜 나는 저 친구 때문에 괴로운 거지? 그날 이후 종호 씨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자랑이 시작되면 슬쩍 화제를 바꿉니다. 집에 돌아오면 통장을 보지 않고 냉장고를 먼저 엽니다. 아내가 차려준 저녁상을 보며 오늘도 잘 먹는다 한마디 합니다. 비교를 멈추니 비로소 자기 삶이 보였습니다. 비교는 삶을 빌려 사는 일 같았습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하루를 재면 내 하루는 영원히 모자랍니다.
종호 씨는 그걸 몸으로 깨달은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부산 해운대 근처에 사는 이금자 씨입니다. 올해 79. 금자 씨는 특별히 가진 재산이 없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갔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게 삽니다. 그런데 금자 씨를 보면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입니다. 걸음걸이가 빠릿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비결이 뭐예요? 매일 걸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에 1시간은 꼭 걸어. 금자 씨는 20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걷기를 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당뇨가 있어서 같이 걷기 시작했는데 남편이 떠난 뒤에도 습관을 이어갔습니다. 걷고 나면 잠이 조금 깊어집니다. 아침에 눈 뜨는 게 덜 무겁습니다. 식탁에서 한 숟갈이 더 편해집니다. 바깥바람을 쐬고 나면 집 안 공기도 달라 보입니다. 금자 씨는 아침마다 거울 앞에 섭니다. 머리를 빗고 얼굴에 로션을 바릅니다. 그러고 나서야 하루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누가 보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냐고? 내가 나를 보잖아. 내가 나를 안 챙기면 누가 챙겨? 몸을 돌보는 것은 나를 소중히 여기는 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칫 자신을 방치하기 쉽습니다. 이 나이에 뭘? 이제 얼마나 산다고. 하지만 그렇게 자신을 내버려 두면 몸만 굳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쪼그라듭니다. 걷는 것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도 스트레칭을 하는 것도 돈이 들지 않습니다. 금자 씨는 그것을 몸소 증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인천에 사는 최영수 씨, 올해 73입니다. 영수 씨는 젊어서 사교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모임에 빠지는 법이 없었고 명함첩이 두꺼웠습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같이 술 마시던 사람들, 골프 치던 사람들, 일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 하나둘 연락이 없어지더니 어느새 전화하는 사람이 손에 꼽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밤에 혼자 술을 마시며 괴로워한 적도 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영수 씨는 핸드폰 전화번호부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손이 멈추는 이름이 몇 개 되지 않았습니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을 정말 좋아했나? 솔직히 나도 필요해서 만났던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드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영수 씨는 남아있는 관계를 다시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동창 몇 명, 동네에서 알게 된 친구 서너, 형제들. 숫자는 적지만 이 사람들은 진짜였습니다. 돈이 없어도, 직함이 없어도 그냥 나를 나로 대해주는 사람들. 영수 씨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동네 친구들과 바둑을 둡니다. 한 달에 한 번 초등학교 동창들과 막걸리를 마십니다. 그것만으로 마음이 덜 텅 빕니다. 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서너 명이면 충분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피해갈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대전에 사는 한말순 씨, 올해 78. 말순 씨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등골이 휘도록 일해서 대학 보내고 결혼시키고 집 사는 것도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들이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은 필요할 때만 하고 안부는 묻지 않고 만나면 돈 이야기만 합니다. 서운했습니다.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다 손이 언니가 한마디 했습니다. 이 나이 되면 자식 인생은 자식 것이고 내 인생은 내 것이야. 자식이 잘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원망하지 마. 그 말이 서늘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놓였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기대를 버리라니. 처음에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니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식에게 기대를 걸수록 실망이 커집니다. 실망이 커지면 원망이 생기고 원망이 쌓이면 관계가 멀어집니다. 말순 씨는 조금씩 마음을 바꿨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삶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노인정에 나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문화센터에서 요가를 배웁니다. 연락이 많이 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예전만큼 마음을 흔들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오면 반갑고 안 와도 괜찮았습니다. 마음이 덜 휘둘리니 하루가 편해졌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부딪히고 너무 멀면 남이 됩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노년에 자녀와 맺을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전라도 광주에 사는 김춘배 씨, 올해 82. 춘배 씨는 젊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부모 없이 자랐고 배움도 짧았습니다. 막노동으로 시작해서 작은 식당을 차렸다가 망하고 다시 막노동을 하고 그렇게 평생을 버텼습니다. 모아둔 돈도 없고 연금도 기초연금뿐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넉넉한 노후는 아닙니다. 그런데 춘배 씨를 만나본 사람들은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왜냐하면 춘배 씨가 행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비결을 물었더니 춘배 씨가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만 살아. 어제 일은 이미 지나간 거고 내일 일은 아직 안 온 거야. 아침에 눈을 뜨면 창문을 엽니다.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걸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점심에 된장찌개를 먹습니다. 국물이 따뜻합니다. 그걸로 배가 찹니다. 오후에 공원 벤치에 앉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합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강아지가 짖고 할머니 둘이 도란도란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심심하지 않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틉니다. 옛날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그걸로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춘배 씨의 하루는 그렇게 흘러갑니다. 특별한 것 없이, 그러나 빈틈없이. 지금까지 5사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비교를 멈춘 사람, 몸을 돌보는 사람, 관계를 정리한 사람, 자녀와 거리를 조절한 사람,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마음의 방향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밖을 보던 눈을 안으로 돌렸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보던 눈으로 내가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멀리 있는 것을 찾던 발걸음을 멈추고 가까이 있는 것을 붙잡았습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는지요? 나는 이미 너무 늦었다. 내 성격이 그렇게 안 된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평생 한 방향으로 살아왔는데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가라니 막막합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완전히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어제까지 손주 이야기만 하던 분이 오늘은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제까지 통장만 들여다보던 분이 오늘은 창밖을 먼저 봅니다. 그 작은 변화가 모여 하루가 달라지고 하루가 모여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남과 비교하는 생각이 올라올 때 이 생각이 나를 행복하게 하나? 아니라는 걸 알면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자녀에게 섭섭한 마음이 올라올 때 내가 저 아이에게 뭘 바라는 거지? 기대를 조금만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내일 아침 기지개를 켜며 오늘 하루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창밖의 햇살, 따뜻한 물 한 잔,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생각해보면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늘이 있고 바람이 있고 해가 뜹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몸이 있습니다. 그 순간 아주 잠깐이라도 살아있구나. 그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노후 산책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산책에서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이 산책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다음 걸음도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노후 산책은 조용히 이어집니다. 구독으로 곁에 두시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무사하길 바랍니다.